때를 이제 빡세게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맥주를 한잔 하면서 내 인생은 뭘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극성인지도 얘기해도 될까요? 절대로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인더락TV 지금 시작합니다. 세월이 얼굴에 새긴 주름은 가려야 할 흉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훈장이죠. 오늘은 좁은 보폭으로 버텨놓은 지난 세월을 지나 이제는 세상이라는 무대를 가장 넓게 쓰고 계신 분, 신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더락TV의 저는 한국 중년 평균 개간지 모델 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락형과 함께 달려가는 MC 서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인생의 두 번째 스테이지를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게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모델 박채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누나 진짜 오랜만. 오랜만.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 좀 채워주고 이제 시작 좀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한 2년? 한 3년 네, 만에 뵙죠? 2년 만에 만납니다. 아, 근데 여전하세요. 여성계의 개간지. 여성계의 개간지입니다. 와, 똘끼로 뭉쳐있는. 와, 모델님 방금 그 스튜디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네, 샤방샤방합니다. 걸어오시는데 발 소리가 이렇게 나시는데 음. 또각또각 나는데 이거는 발소리가 아니고 자신감 그냥 막 들려요. 자신감이 뿜뿜해서.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네. 뿜뿜합니다. 와, 멋지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저희 가볍게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인더락TV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박채린입니다. 저 개간지, 우리 개간지랑 락이랑 오래된 뭐 저를 누나라고 부르지만 친구예요. 네. 이렇게 친구는 아니야, 누나. 좀 어리게 갑시다 제가. 근데 네. 사실은 이 박채린 모델 분이 제가 이 시니어 씬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정말 유일하게 인정하는 똘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 끼가 사실 모델들이라고 하면 뭐 일반인과 다르게 그런 그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 그러니까 그 끼가 아주 꽉 차 있어. 그리고 사실 이 누나 나이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이 나이에 이런 끼가 충만할까? 아마 지금 영상 자료들이 네. 막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벌써부터 뭐 스튜디오가 후끈후끈합니다, 이분 때문에. 이 누나가 지금 처음에 제가 이 누나가 굉장히 각인됐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보통 일반인이라면 사실 그런 어떤 그 자신감과 당당함에 대한 걸 주저할 때가 있는데 이 누나는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를 표현하고 나를 뭐 드러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침없이 뭐 하시는 분이어서 때로는 다른 분들이 그 이 누나의 그런 그 다양한 끼를 좀 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렵게 또 이분 역시도 모셨어요. 저 인더락TV에 꼭 출연해달라고 제가 전화로 몇 번 요청 좀 드렸는데 멀리 파주에서 또 저 이곳 잠실 신천 오픈 스튜디오까지 진짜 먼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이분의 스토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도 모르게 허리가 자꾸 이렇게 꼿꼿 펴지는데 방금 그 보여주신 그 워킹, 네. 그 당당한 워킹의 비결 그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모델로서 잘 걷고 있다, 잘 걸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그냥 이 순간은 내가 여기서 내가 최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걸으니까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자신감이라는 것 이전에 보통 모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체형의 그 루틴들이 있어요. 꼿꼿한 허리, 그리고 수평적인 어깨, 예, 그리고 꼬리뼈 끌어올리는 그런 엣지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오늘 가까이서 보니까 예전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 매일매일 노력해요. 매일매일? 네, 똘끼만 있는 거 아니고 이게 매일매일 가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새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요 틈을 타서 우리 또 저희 광고주분이신 또 우리 네. 더 마셔요. 비타민 애플. 네. 오, 네, 진짜? 비타민 애플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피부가 무조건 더 좋아지실 쓰고 보내드리도록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다른 때보다 남달랐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눈빛 같아요. 오늘 진짜요? 박세림 모델 눈빛 같은데 오. 오늘 아침에 이곳 스튜디오에 이제 나오신다고 스케줄 좀 소화하신다고 준비하시면서 어떤 본인이 화장대 앞에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주문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원래 뭐 방송 이런 거에 취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모델만 하다가 지금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도 하고 그러세요? 네. 틱톡도 팔로워가 뭐 많지는 않지만 좀 되니까 이제 라이브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 말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틱톡을 제가 한 번도 라이브를 킨 적이 없는데 아침부터 5시부터 라이브를 켜놓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방송합니다. 라방합니다. 좀 화장을 하는데 뭐 이상하게 보이시더라도 뭐 예쁘게 봐주세요. 뭐 네. 누구 들어오셨어요? 누구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네. 라방을 1시간 동안 하고 왔어요. 화장하면서. 그럼 지금 저거 지금 그 핸드폰으로 켜놓은 것도 지금 라이브 방송 켜놓으신 거예요? 네, 저거는 유튜브고. 유튜버. 아침에는 틱톡을 했고. 아침에 유튜브 틱톡? 라이브예요? 네, 저건 유튜브 라이브고. 그러니까 지금 인더락 TV에 와가지고 지금 본인 거 라방 키고 네, 있다는 그치. 거. 제 거라는 와, 또 거지. 색다른 후기 동지에 와가지고 지금 남의 동지에 와서 본인 알 까놓고 막 가는. 끼는 거야, 이게. 또 색다르네요. 이렇게 또 방송을 하니까. 네, 그냥 제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해보는 거. 뭐, 뭐든지 다 모델도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거고, 그냥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침에 틱톡도, 생각보다 틱톡 아침 5시인데 뭐 띵띵 하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새벽에. 네네, 한 와. 180명 정도 들어왔다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처음 라방을 켰는데 들어와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한 루틴을 아침에 좀 계산을 하죠. 그 전날부터 사실은 계산을 하죠. 그 다음날의 일정을 네. 전날부터? 네, 제가 좀 계획적이고 좀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인스타에 조금 이렇게 팔로워가 좀 돼요. 거기서 머플러 코디하는 법을 제가 계속 올리는데 그게 조회수가 좀 꽤 나와요. 뭐 130만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참 사람이 또 잘 나오면 또 기분이 또 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또 그 유튜브 인스타에 올릴 또 스카프 매는 거 그것도 한 2가지 또 찍어 놓고 또 틱톡으로 연습도 하고 네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지금 유명 인플루언서의 모델에 그리고 또 뭐 집에서는 엄마이기도 하고 네. 아내이기도 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 나를 좀 잃어버리는 진짜 본인 박채림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본인을 찾기 위한 어떤 루틴? 아니면 뭐 그 나만의 나 인간 박채린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좀 있으세요? 제가 원래 모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 그렇지만 평범한 아줌마였지만 거기서도 또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원래 엄청난 끼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드러낼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뭐에 하나 몰입하면 좀 완벽하게 해내자 이런 게 좀 제가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거기에 몰입도를 최상으로 해서 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네. 늘상 아이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태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세, 2세, 3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을까? 어. 네, 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조금 죽이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스스로 집에서 이제 아이들 다 재워놓고 그날 할 루틴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애들 아빠는 아직 안 들어와서 이제 맥주 한 잔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형님은 안 들어오시고 안 혼자 들어와, 늦게 들어와. 새벽 3시야.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10시에 재울 거 아니에요. 키 좀 크라고. 네, 그러니까 네. 숙제를 이제 빡세게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맥주를 한잔 하면서 내 인생은 뭘까? 아,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워냈죠. 예, 그렇게 좀 살면서 자괴감도 들고 네. 내 자신은 사실은 없죠. 그 대신 우리 아이들을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 뭐 이런 게 하면서 자신감과 자신 없음 이런 게 번갈아지면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늘상 뭐 새로우면서 새롭지 않은 루틴으로 살았죠. 네.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 박채린을 잃어버렸던 시기이기도 했겠네요. 그쵸. 사실은. 네. 왜냐면은 우리 아이가 돋보여야지만 내 자신이 산다고 생각했던 때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일을 하는 엄마들이 많지만 우리 애가 지금 몇 살이냐면 36살이에요. 네. 네. 오. 따님이 그 장성한 따님 두 분이나 계세요. 네, 36살이니까 우리 아이가 클 때만 해도 굉장히 옛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저 같은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 가서 하루서 수다 떨고 저 집 가서 하루 수다 떨고 뭐 이런 루틴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임원 엄마들끼리 네. 임원 엄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를 돋보기 위해서 임원이랑 임원은 다 하면서 그게 사실 임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선은 막 엄마들의 치맛바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왜냐면 위해서. 솔직히 아이를 높게 하기 위해선 아이의 힘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힘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만큼 극성인지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빵을 원래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돈 뭐 이렇게 이런 거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뭘로 이제 선생님 눈에 들까? 촌지만 하는 거야? 네.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좀 안 되고 네. 좀 부끄럽고 좀 어떻게 네, 될지 네, 모르니까 그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네. 제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머핀을 45개를 굽고 와. 종류별로 뭐 땅콩, 뭐 아몬드 머핀, 네, 뭐 네. 초코 머핀, 그다음에 뭐 오리지널 머핀 이런 걸 따로 굽고 선생님들 거는 샌드위치를 다 싸고 종류별로 달걀 샌드위치, 야채 샌드위치 다 싸서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 말고 그 학교 선생님 거. 학교 교무실에 돌렸죠. 와. 네.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오븐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븐에 머핀을 구우려면은 3바퀴를 돌려야지 36개랑 45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머핀을 넣어놓고 샌드위치 그 안에 속재료는 전날에 다 손질을 다 해놓고 아침에는 이제 그거를 넣기만 하고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도 포장 파는 데 가서 이쁘게 다 리본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 네. 제가 좀 차를 타고 다닐 때 땡땡을 타고 다녔어요. 땡땡. 네, 땡땡. 땡땡. 네, SUV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처음 나온 차여서 그 차가 제가 사는 일산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 뒷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땡땡 아줌마다. 아침이면 가니까 아침 7시 반 우리 애가 8시 반이면 이렇게 학교를 가니까 내가 그때 선생님들 출근하실 때 아이들이 등교할 때 그걸 이렇게 우리 애 태워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다 넣어놓고 조용히 나오는데 그걸 매일 반복하면 눈에 안 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인더락 TV를 보고 계시는 현재 그 박채린 모델처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절대로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늘상 저 자신한테 물었거든요. 잘한 건가? 네. 제대로 잘한 건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했지만 사람이 돌아보면 달리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때 당시로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방목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학교도 더 잘 안 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학원도 한 11개 시켰습니다. 네, 11개 시켰는데 다 쓸 데 없어. 다 쓸 데 없어. 한두 개만 시키시고 안 시키는 것도 안 되겠지만 한두 개만 시키시고 그때로 돌아가면 좀 잠도 좀 많이 재우고
친밀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엄마와 딸 관계를 더 만드는 데 치중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100% 이런 생각이지 내가 그때 돌아가면 더 열심히 뭘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딸은 날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해주고 또 해주니까 또 바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친밀감보다는 이렇게 거리감이 더 하는 만큼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세상은 변하고요. 그때 배운 지식을 지금 써먹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그때 배운 거 지금 하나도 쓸모. 그때 AI 안 가르쳤잖아요. 지금 AI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사랑스럽게 아이들이랑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 그렇게 해석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사실 누나도 엄마도 처음이었잖아. 아, 그건 맞는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 불안한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잘하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저희 인더락 TV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내가 엄마로서 뭘 해주지 않는 느낌이 들고 또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감이 느껴져요.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자꾸만 보니 뭘 하게 돼요. 자꾸 뭘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내공이 쌓이고 이제 어느 정도 굳은 살이 배겨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은 그냥 아이들 그냥 놀게 냅두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너무 막 학원 막 11개씩 막 보내고 막 이러는 거, 그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유년 시절을 선물해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아버지는 못 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델이라는 길을 선택하셨을 때 네.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들의 반응도 되게 궁금한데, 거기에 또 혹시 스스로 막 이 나이에 내가 되겠어? 라는 의구심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건 완전히 100%.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집안 살림만 하고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고 임원회의 가고 엄마들 임원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할 거 뭐 할 거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뭐 코로나 얘기를 뭐 또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하던 잡을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걸 좀 접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도 만나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는 일도 멈추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만 있어야 되고 뭐 한두 명 만나는 것도 허락이 안 될 때가 최고적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너 집에만 있지 말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네. 모델을 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미쳤냐? 내가 무슨 모델을 하니 그랬더니 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못해. 내가 집에만 있었고 한 번도 그런 걸 꿈꿔본 적도 없고 런웨이를 서본 적도 없는데 네.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너는 우리랑 틀리대요. 옷 입는 것도 틀렸고 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계속 저한테 이제 세뇌를 시켜요. 아니면 골프라도 치래. 그래서 골프는 돈 많이 들어가서 못 쳐. 그랬더니 그럼 모델 일은 꼭 해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집에서는 이제 네가 무슨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사실 뭐 그때 처음에 모델을 해볼 거야 라고 도전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냉담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인정하는 이 똘끼로는 이 누나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셔서 그래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생애 첫 런웨이를 섰을 때 그때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 심장의 떨림이 있잖아. 이 모델을 섰을 때 그때 첫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은 뭐 그 떨림은 잘 기억 안 나고요. 네. 정신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잘 해내야 되겠다. 네. 돋보여야 되겠다. 네.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좀 열정적인 건 있으니까 돋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요 무대에 섰을 때 이제 뭐 연출 감독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제가 잘 못하는 입장이고 처음이니까 그거 잘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런 생각만 했지 뭐 떨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떨림이 없었어요? 네, 사실 무대에서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 네, 무대에서 떨리는 거 없었고 네. 그냥 내가 잘 해내야 되겠다 그 생각만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박채린 모델님 지금 저희가 질문 3개 던졌는데
벌써 1부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분을 거의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부각 나올 것 같은데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곳 인더락TV 잠시 후 2부에서 박채린 모델님과 다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저희 2부에서 봬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짜잔.